4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책의 시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 신고를 명심하십시오. 경성관성부 내에 있는 임시토지조사국의 통첩에 따라 그렇다면 이것은 1910년대에 있었던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지속되었고 1912년 토지조사령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자, 이 목적은 무엇이냐? 식민지 운영을 위한 어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제 가장 안정된 건 이제 토지에 대한 세금이죠. 지세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신고된 토지 이런 것 등은 이제 조선 총독부가 소유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싼 값에 불할해서 일본 이주민들에게 이제 넘기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두 번째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토지조 사업은 토지 소유자 지주에게는 확실한 권한을 주지만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소장농들의 경작권, 관습적 경작권이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편을 누려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듯이 이제 동양척식주에서 소유의 농지가 증가하겠고 싼 값에 받을 수 있으니까 일본인 농업 이윤이 촉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인데 식량 사정이 악화되어 배급제가 실시되었다. 자, 식량 사정이 악화되는 것은 이제 1920년대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 있죠. 일본의 쌀 부족 문제를 조선 한반도에서의 산미 증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다 나가게 되니까 악화되고, 그리고 이제 배급제는 이제 중일 전쟁 이후 전시체제가 되면서 이제 배급제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노동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을밀대 옥상역 강주룡 사망 이렇게 되어 있죠. 1932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에 관련되어 그동안 재판에 회부됐던 강주룡 여성 노동자, 이 사람이 이제 당시 평원 고무공장 쟁의 당시 을밀대에서 이제 고공농성을 한 것이죠. 자, 일제시대 때 노동운동은 1920년대와 1930년대가 좀 다르게 됩니다. 즉 1930년대에는 이제 사회주의가 좀 더 강하게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이제 일제는 이제 1925년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이제 비합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노조도 사회주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은 비합법적 노조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서 또 달라지는 성격은 주로 이제 1920년대 이 노동쟁이는 어떤 생존권, 먹고 사는 문제, 어떤 경제적인 것이 주된 거였지만, 이제 사회주의가 개입이 된 1930년대는 바로 이제 반제국주의, 즉 정치투쟁의 그런 성격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혁명적 이런 게 사회주의에서 추구하는 그런 노선 등이니까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회사량이 폐지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자, 회사량이 폐지되는 건 1920년이에요. 허가제였던 기업 설립이 조선인에 이것이 이제 폐지되는 것은 1920년 들어오면서 일본이 이제 급속히 공업화되면서 자본을 투하할 것이 한국이 좋기 때문에 일본 자본이 투자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한 것이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시간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전국적 조직인 전국노동총동맹 결성으로 이어졌다. 자, 이거는 이제 1920년대에 있었는데, 처음에 1924년에는 노동자와 농민의 공동 조직인
조선 노농 총동맹이 있었는데 1927년에 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투쟁을 하기 위해서 조선 농민 총동맹과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계상으로 더 전이 되는 것이죠. 1920년대.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잡지를 발행한 종교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한자로 개벽 뭐 밑에도 또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신여성 어린이 천도교 소년의 방정환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예, 바로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동학을 계승한 이제 천도교가 되는데 인내천 사상 등 이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 어린이, 여성 뭐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잡지도 있고요. 또 이제 신문도 있는데요. 만세보라는 또 언론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당군 숭배사 상태 민족식을 높였다. 이거는 대종교가 되겠죠. 나철 오기오 등 오적 안살단 자신의 출신들이 이제 만들었고요. 무장 항일 투쟁을 위해서 의민단을 조직한 것은 천주교가 됩니다. 박중빈을 중심으로 저축 개간에 입사는 새생활 운동 이거는 이제 원불교가 되겠고요. 예. 사찰령 일제의 어떤 사찰 통제령이죠. 허가 민족 불교의 자주성을 시키고자 했다. 이건 이제 불교 쪽이 되겠고 불교 쪽에서 그 한영훈이 유명하죠. 예. 이제 그러한 외색적 그러한 불교를 이제 탈피하고자 이 사찰령에 맞서서 민족 불교의 자주성을 폐지 운동을 일으키고 이제 이제 유신이라는 게 개혁이죠. 예, 유신 불교의 이런 것 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창립단원이 김원봉과 동양 출신 윤세주 등이 있고요. 뭐 그러면 뭐 의열단이 되겠죠. 예, 의열단은 이제 여기다 보다시피 뭐 일제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식민지 이 착취 기간 이런 걸 다 파괴하는 것이죠. 의열단이 되겠고요. 자, 의열단은 이제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등이 이제 중심에 세웠고 1920년대 초에 활발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조선 총독부에 뭐 김익상이 폭탄을 투척했다든지 동척에는 나석주라든지 뭐 경찰서 같은 게 종로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상욱 이 세 사람은 뭐 자주 나오죠. 이런 활동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개인적 의거의 한계를 느끼고 1955년부터 국공합작에 의한 중국에서 국민당 정부에서 세워진 황포군관학교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치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 황포군관학교의 주임 그러니까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주은래인데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당과 군대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제 운영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제 수료한 다음에 1932년에 조선 혁명 간부학교를 설립을 해서 정치 간부, 군사 간부를 양성해내고요. 그리고 1935년에 당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기타 우파 계열 이제까지 이제 끌어당겨서 이제 조선 민족혁명당을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좌파 위주로 이제 너무 집결이 된 나머지 우파 계열이 이제 여기서 나가면서 조금 성격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1938년에는 군대로서 조선 의용대를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열들의 활동 방향에 영향을 준 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제 기본봉의 요청을 받아 쓴 이제 행동 강령, 바로 조선혁명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중의 폭력혁명을 합리화시키고 있죠. 예. 1923년에 이제 저술이 됐습니다. 자, 그만 하나씩 보여드리죠. 조선민족혁명당 결성에 참여 맞죠? 조선혁명간부학교 35년, 32년, 1923년 조선혁명선언, 황포군관학교 입교 맞죠? 정답은 이제 5번인데, 침체된 대한민국 이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김구가 개성한 것이 바로 한인 애국단이 되겠죠. 예. 여기 소속에는 이제 윤봉길, 이봉창,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유명하죠. 예,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광주 아픔을 씻어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등에서 이제 새로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명예요법과 함께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신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것은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역사 바르게 세우기 운동, 이거도 관련돼 있죠. 그래서 예, 이러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광주 사태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신군부 세력 이런 것 등을 일으켰던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12.12 사태라든지 방금 말한 5.18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처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을 이제 처벌하기도 하고. 자, 그 외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선지가 김영삼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주 단골 손님으로 모르는데 제일 유명한 것이 금융실명제라는 것을 획기적으로 실시를 했죠.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그렇지만 안 좋은 게 하나 있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좀 성급하게 좀 가입을 했고, 그 이름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처지가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개성공업단지가 조성이 되었다. 자, 이것은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선언에 의해서 합의가 된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현재 폐지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요. 삼저호황,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여기에 힘입어서 수출이 이제 증가하는 거, 이거는 전두환 정부 시절이 되겠죠. 1980년대 후반.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300산업, 제분, 밀가루, 제당, 설탕, 그 다음에 이제 면직. 요쪽 300산업이 발달한 것은 1950년대 바로 이승만 정부 때 그래야 하죠. 그 다음에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이 추진이 되었다. 자,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70년대 그 방향이 좀 다르죠. 1960년대는 아직 자본이라든지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쉬운 것부터 경공업 중심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1970년대는 이제 중화공업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흐름이 좀 다르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연패에 가야 들어갈 내용은 무슨, 탁 얼굴만 봐도 용양 여운형 선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김규식 선생과 함께 신한청년당을 이제 결성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좌우합작 운동도 같이 또 하게 되죠. 임시정부 외무부 차장이 임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조선 건국동맹 폐망을 앞두고서 이제 조직적인 정부 형태를 갖춘 조직이 필요했죠. 그래서 건국동맹을 결성했고, 해방되자마자 이 건국동맹을 조선 건국준비원으로 확대 개편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1946년에 아까 말했듯이 김규식과 함께 남한 단독 정부론에 맞선 좌우 합작운동을 펼쳤습니다. 중도 좌, 김규식은 중도 우파로서 서로 코드가 맞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좌우합작위원회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1946년 7월에 조직을 하고 10월에는 이제 합작 원칙 10원칙까지 7원칙까지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미 군정도 지원을 했고 그 지원의 결과 같이 참여했던 김규식이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 의장에 오르게 되고 안재용은 이제 민정장관에 이르기까지 했죠. 그렇지만 1947년부터 미 외교 노선이 바뀌죠. 트루먼 덕트린에 의해서 공산주의와 대결 구도 그러면서 이것이 물 건너가게 된 것이죠. 당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이를 이제 휴회되자 무기한 휴게되자 그냥 갖다 버리고 이제 유엔으로 상정해서 이제 한국의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한국민주당을 창당했다. 이거는 이제 그 우파 주로 이제 그 호남 쪽에 기반을 두군 주로 이제 지주 자본가 세력 뭐 김성수, 백관수 뭐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민주당을 참여한 우파 계열이 되겠죠. 김성수, 백관수, 뭐 송진우 등등. 자, 그 다음에 50총선거에 참여했다. 50총선거가 1948년이 있었죠. 뭐 47년 7월에 피살됐으니까 될 수가 없고요. 또 남한 단독 총선이니까 살아있더라도 아마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정읍에서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이건 이제 이승만인데 이 노선에 반발해서 나온 것이 바로 좌우합작 운동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 이게 이른바 남북 협상이 되는 것이죠. 남한 단독 총선에 반대해서 1948년 4월에 이제 여운형은 이제 죽었으니까 여기 참여 못했고 김규식과 백범 김구세생이 이제 갔죠. 평양 북행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7번 다음 결의문을 발표를 주도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무슨 민중대회란 말이 나오고 광주 학생 사건 실체를 알리자. 그렇다면 이것은 신간회가 되겠죠. 좌우합작단체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진상 보고대회를 준비를 한 것이죠. 이것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간회는 좌우 합작단체인데 그럼 어떠한 우파가 제외했느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자,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완전 독립론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타협적 우파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이제 일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치를 얻어내자는 그런 입장이 되죠. 그래서 이 신간의 참여 세력들은 이들을 기회주의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배격한다. 그리고 민족은 하나로 이제 합쳐서 이제 항일로 나아가야 된다. 민족 유일당 운동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것은 비밀결사 형식의 애국계몽단체인 신민회가 되겠죠. 1907년에서 1911년 일제가 이제 백오인 사건이라고 해서 원래는 데라우찌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일제가 조작을 해서 안악 사건, 황해도 안악 지역이죠. 여기에 그 황해도 서북 지역에 기독교 플러스 신민의 요원들이 좀 참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엮어서 이것을 기소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죠. 나중에 무죄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것을 빌미해서 일제는 이것을 해체했고요. 60만세 운동을 계획했다. 여기에는 좌익 사회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도교도 개통에서도 준비를 했고요.
근데 좌익 쪽에서 발각이 되는 바람에 학생과 천도교 위주로 나가게 됐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하였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한 것은 조선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되겠죠. 예. 이제 우리 1천만이 이런 식이라는 구호 아래 우리가 스스로 고등교육인 대학을 설립하자 이런 것이죠. 예. 기성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 단체 중에 행정기능과 군사조직을 갖추었다. 그런 거는 될 수가 없죠. 우리 일제시대 때 국내에서 군사조직을 갖출 수는 없는 것이죠. 행정기능과 군사조직을 갖춘 그러한 형태는 만주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삼부라든지 아니면은 연해주 쪽에서 보면은 대한광복군 정부라든지 이런 것 등이 되겠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대 민주화운동 4.19, 5.18, 6월 민주항쟁. 그런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어난 것은 바로 4.19 혁명이 되죠. 예, 3.1월 부정선거에서 당일 마산에서 이제 시위가 있었고요. 고대 학생 시위도 있었고 4.19 학생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발포를 해서 약 200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교수단 시위를 통해서 결국 4월 26일 날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이승만 자유당 체제는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제 이것을 이제 넘겼는데 그 정권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허정에게 넘겼습니다.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돼서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고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장면 정부가 총선에 의해서 윤보선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는 민주화운동 그러면 이제 그 부마항쟁이라는 게 있었죠. 예.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게 이제 그 1979년 10월인데 11.6 사태 이게 같은 10월에 있었어요. 이 부마항쟁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원 대립이 있었고 중앙정부장 김지기와 경호실장 차지철 간의 갈등을 해서 결국 피살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을 반대했다. 이거는 6.3 사태가 있죠. 대표적인 게 1964년 서울에서 학생 시민들의 그러한 반대 시위가 극심했죠.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거는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죠. 4.13 호원조치 전두환 정부의 간선제구수 여기에 반발해서 시민들이 나서서 항쟁을 일으키자 대통령 직선제가 받아들이는 6.29 민주화선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현행헌법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저항해서 일어난 거 이게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온 것은 베트남 파병, 경부고속도로 준공, 유신헌법 공포, 수출 100억 불 달성, 부마 나왔네요. 민주항쟁. 이거 다 박정희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네. 자, 박정희 정부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교복 자율화 정책에 기뻐하는 학생. 두발 교복 자율화. 이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 때 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어떤 통제 이런 것을 전두환 정부가 많이 폐지한 건 맞아요. 해외여행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프로야구 개막식 역시 전두환 정부 때인 1982년부터 시작이 됐죠. 새마을운동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이제 그 도시 산업
정책으로 인해서 너무 그 농촌이 소외됐어요. 그래서 농촌을 좀 진흥시키고자 1970년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남한 단체 여행객. 이게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농지 개혁으로 지가 증권을 받는 지주. 이건 이제 이승만 정부 때 1949년 6월에 입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1950년 3월부터 농지 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유상배, 유상분배의 그러한 방식으로 되었고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가 증권을 받아서 지주들이 자본가로 전환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고른 것은 대통령 방북성과 대국민 보고인데 자 여기 보면 6월 15일에 발표한 6.15 공동선언서 자 통일에 합의된 남북 간의 문서 세 가지 꼭 알아야 되죠.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1991년 그 다음에 여기 나온 6.15 공동선언 1900이 아니라 2000년이었다. 예. 자, 요 세 개는 꼭 나오니까 꼭 마지막 문제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6.15 공동선언은 특징이 자,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연합제 아니에요. 느슨하게 시작을 하지만 끝은 완벽한 통일로 이어지는데 북한은 일단 뭐 강하게 결속부터 하고자 하는 연방제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우리 이제 주한미군 철수는 이제 뭐 반공포 폐지 이런 것 등을 먼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측은 연합제 아니고 북한은 연방제 아닌데 여기 어떤 절충점을 찾은 게 바로 6.15 공동선언의 그런 핵심적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속 조치로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개성공단 건설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그 다음에 경의선 연결 등 더욱더 교류 협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15 공동선언은 7.4 남북 공동선언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자주, 평화, 민족인데 이 정신을 다시 구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이제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끼리 잘 해보자는 이제 자주적 성격이 좀 강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되겠고요. 이걸 잘 모르더라도 나머지가 확실히 아닌 거죠. 7.4 남북선언은 최초의 그런 합의된 그리고 이 3대 원칙 자주평화 민족의 대단계를 알아두시고요.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한라인 남북 직통전화 이걸 가설하고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불가침 뭐 이런 것도 규정하고 이거와 같이 세트로 따라다니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같이 이루어졌어요.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정부 인정하고 비핵화도 하고 그러면 뭐 사실상 대결 구도가 될 일이 없는데 북한은 이것을 계속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7.4 남북 공동선언 죄송합니다. 이 디귿은 아니죠. 니은하고 이제 니을이 되겠죠. 한반도 기획화 공동선언 채택한다. 이거는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에 이거와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하여서 제22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